잔잔한 바다에 묻힌 뻔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그날은 평범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던 남성의 눈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됐는데요. 시체 아니야? 교각 아래에서 발견된 건 다름 아닌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 저 위에서 뛰어내렸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다리에서 뛰어내린 걸로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을 수색하던 도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그 다리 난간에서 혈흔이 발견된 건데요. 오, 아니, 피가 왜 여기 있지? 자살이라면 피가...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소지품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혈흔이 다리 난간 쪽에서 발견된 점이 수상했습니다. 일반 자살 같으면 그냥 뛰어내리면 피가 없잖아요, 혈흔들이.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가 살해 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형사. 성명 송영란 48세 사회복지사였네. 신원 조회 결과 피해자는 사회복지사였던 40대 여성인데요. 혹시 송영란 씨 아시죠? 영란은 여기 복지관에 오래 계셨는데?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영란 씨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누구한테 원한 살 만한 그런 일 같은 거 없었는지? 아니요. 언니 엄청 착하고 완전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돈 문제나 이런 것도? 누구한테 빚지거나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워낙 씀씀이가 크지도 않아가지고. 원한 관계도 돈 문제도 없었다는 영란 씨.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를 살해한 걸까? 위치 추적 좀 해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영란 씨의 집 근처로 확인됐는데요. 전화를 걸어보는 형사. 그런데 그때 벨소리를 따라간 곳은 영란 씨 집 근처 화단. 그 안에서 발견된 건 바로 영란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전화기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버려져 있던 거네요. 혹시 이 안에 범인의 단서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사건 당일 통화 내역을 살펴보던 형사는 눈에 띄는 인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대욱 씨세요? 네. 사망 전 영란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눈 사람 주대욱 씨. 송영란 씨가 행방불명됐는데 그날 마지막 통화 기록이 주대욱 씨더라고요. 혹시 그날 같이 계셨던 건가요? 예, 만났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문자에 답도 없고. 영란 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겨 행방을 모른다는 건데요. 실례지만 혹시 두 분이 정확하게 어떤 사이신 건가요? 만난 지 8년 됐습니다. 가정이 있던 영란 씨에게 숨겨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8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난 합니다. 벌써 도착했는데. 조심해서 와. 그래.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 자기야.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알아? 미안해. 아이고, 보고 싶었어. 화이팅. 우와. 사랑해. 함께 술을 마시며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기야, 왜 그래?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 조금만 더 견뎌보자. 우리 벌써 만난 지 8년 됐잖아. 조금만 견디자, 어? 둘이 함께 술집에서 나온 시간이 밤 10시경. 안녕하세요. 대리 부르셨죠? 아, 예. 조심히 타. 저는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 헤어진 게 영란의 마지막 모습이라는데요. 뒤로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예, 핸드폰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일부러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15일 낮에 송영란 씨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예? 영란이가요? 아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영란이가 왜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란이가 아닌데. 형사는 가족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세요? 네, 그런데요. 혹시 송영란 씨하고 어떻게 되세요? 우리 엄마인데 왜요? 아, 아드님이시구나. 혹시 14일 밤에 어머니 집에 들어오셨나요? 그날 새벽에 대리기사가 차만 놔두고 갔어요. 차만 놔두고 갔다고요?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귀가 도중 집 앞에서 영란 씨의 차를 발견했다는 아들. 엄마 오늘 들어왔나 보네? 당신 누구야? 대리기사입니다. 차를 끌고 온 대리기사는 열쇠를 던지고 황급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날 결국 영란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그러긴 했어요. 엄마가 뭐 한두 번 예약한 것도 아니고. 혹시 차 좀 잠깐 볼 수 있어요? 네네. 미심쩍은 정황에 차 안을 살펴보는 형사. 그 안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이게 뭐야? 뒷좌석에 묻어있는 핏자국. 피? 차 시트와 깔판 쪽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들이 발견됐는데요. 이건 웬 키야? 이거 차키는 뭐예요? 하나 또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우리 거 아닌데요?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차 열쇠까지. 새벽 5시경이면 사체 유기한 다음 같은데? 밝혀지지 않는 7시간. 그 안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가장 의심이 가는 내연남의 주변을 캐기 시작하는 형사. 이게 뭐야? 실제 CCTV에서 발견된 장면입니다. 밤 10시경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2시간 뒤 남자가 여자를 업고 나와 차에 태우는데요. 그날 술집에서 헤어졌다고 했던 대욱. 거짓 증언을 할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수정 씨! 수정 씨! 이거 본인 차량 키 맞죠? 피해자 차량에 떨어져 있던 건데? 아, 그 차에 종종 타니까요. 떨어졌나 보네요. 잠깐 집에 들어가서 뭐 좀 확인해봐도 돼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 형사는 대욱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샅샅이 살펴보지만 집안 어디에도 살해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 저 지금 나가봐야 돼요. 네. 손만 씻고 갈게요. 잘못 짚은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이게 뭐야? 세면대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주대욱 씨! 왜요? 이 피 뭐예요? 바른 대로 말하세요. 혈흔 검사하면 결과 바로 나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결국 범행을 자백한 대욱. 자기도 그걸 몰랐어요. 집을 다 닦았는데 결정적 증거로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범인을 자백한 거죠. 나 얼마나 자기 보고 싶었는데. 대체 그는 왜 8년간 만난 내연녀를 살해한 걸까? 사건 당일날 밤 10시경 술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남자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자기야,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지? 선물 뭐 해줄 거야? 뭘 또 사달라는 거야? 옷 한 벌만 사줘야. 돈 없어. 옷 한 벌도 못 사줘? 진짜 불쌍해. 뭐야? 돈 이야기로 시비가 붙으면서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 남자. 감정이 격해지자 여자의 목을 졸라 살해까지 하게 됩니다. 아우 세상에.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남성. 돈 때문에
싸운 거죠. 예, 전에 이렇게도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뭐 명절 때나 이제 선물을 요구하고 남자 형편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거 돈을 주라. 이후 남성은 범행을 숨기기로 작정합니다. 내연녀를 살해한 후 사망한 여성을 차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남성. 당시 목격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차할 때 이제 앞에 사람이 그냥 다리 하나랑 팔 하나만 나와있어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되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바로 들어간 건데 술 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혀 의심은 안 했는데. 시체를 차에 싣고 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성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세면대에 혈흔을 묻힌 거죠. 이후 바다로 시신을 유기해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난간에 묻은 혈흔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우발적이었고 막상 살해하고 나니까 이제 완벽한 범죄를 노린 거죠. 안 보여서. 바닥 교각에 떨어지니까 모르고 그냥 버리고 간 거지. 시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 의심한 그는 피해자의 차를 몰래 집 앞으로 가져다 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놈? 작은 단서에 꼬리를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던 범인. 당신 누구야? 대리기사입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휴대전화를 켠 채 피해자 집 근처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문자까지 보내며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겁니다. 결국 살해, 시체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범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